여러분, 법과 역사, 그리고 사회 복지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마사 자격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안마시술소 간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전문 안마사 중에 왜 유독 시각장애인이 많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법 때문이죠. 아주 특별한 법률 체계가 이 독특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도가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법의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마사라고 하면 그냥 마사지하는 분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안마사는요, 그냥 직업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에요. 전통 치료 마사지인 안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여기서 핵심, 바로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받는 아주 특별한 자격인 거죠. 사실 이 안마와 시각장애인의 연결고리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시작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560년경에 중국에서 전통 의술로 안마가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일본 에도 시대에 스기야마 와이치라는 시각장애인 의사가 이 안마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시각장애와 안마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시각장애인에게 이 직업을 보장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졌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참전용사를 포함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딱 못을 박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 갈등의 본질,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한쪽에는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자유가 있다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냐, 사회 전체의 보호냐, 이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먼저 직업 선택의 자유 쪽 주장을 한번 볼까요? 바로 헌법 제15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바로 안마사 독점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안마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 제34조를 보면 국가는 신체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안마사 제도 같은 특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헌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두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때 아주 중요한 법률적인 도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독일에서 건너온 단계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 강도를 단계별로 나눠서 따져보는 일종의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이론은 규제를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1단계는 제일 약한 규제예요.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일할지를 규제하는 거고요. 2단계는 조금 더 강해져서 의사 면허처럼 특정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마사 제도는요, 가장 강력한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객관적인 조건 하나만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제한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아주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만 겨우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제도가 정말 강력한 보호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세계의 다른 해법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랜돌프 셰퍼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936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법인데 연방정부 소유 건물 안에 있는 매점 같은 시설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효과는 어땠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97년에서 2002년 단 5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연평균 소득이 $10,000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이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정말 강력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온세, ONC라고 불리는 스페인 국립시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복권 독점 사업이에요. 이 온세는요, 그냥 일자리 몇 개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특정 복권 사업을 독점해서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으로 교육, 재활, 고용 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거죠. 괜히 복지 전문가들이 스페인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에는 과거 일요라고 해서 안마나 침술 같은 직업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호하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보호막, 그러니까 할당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장애인 시술자들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고 오히려 새로 생긴 국가고시 제도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되어버렸죠. 결국 보호제도는 사실상 사라졌고 이분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도를 만약 아무 대안 없이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경고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사실 특정 직업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주 특이한 일만은 아닙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봐도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전화교환원 자리 80%를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했고요. 이탈리아도 전화교환원, 안마사, 교사 같은 직업들을 일정 비율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역사부터 법,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질문, 바로 균형이라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모든 복잡한 법적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16만 1,363명. 이건 2004년 당시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입니다. 이분들에게 안마사 제도는 그냥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과 존엄성이 걸린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한 맹학교 학생의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와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법적인 보호막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소수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정답이 없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